여러분, 리플은 지금 비상입니다. 거래대금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앞자리 수가 바뀌고 거의 2배 가까이 빠지면서 3일 연속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리플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뉴욕의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는 대형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과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플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죠. 비트코인을 포함해 시장 전체가 빠지면서 리플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호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뭔가 큰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요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리플 주제에서 최초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특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이 심상치 않은 흐름의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무조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영상 후반부에 대한 광고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리고 있는 안내사항이니까 후반부에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간단하게만 먼저 안내드리고 바로 본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30초 정도 건너뛰시면 되세요. 하지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주춤하고 조정 분위기도 껴있다 보니까 상승장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상 불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정 이후에는 항상 이 상승 파동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수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딱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매수 타점부터 근거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폴리곤 에코시스템을 알려드렸고요. 1분 단위로 보여드리면서 차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보시면 제가 9시 17분에 보내드렸죠? 그러면 이쯤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때 저는 매수세를 활용한 단타가 가능하다고 했고 안전하게 매수가가 체결되면서 알려드린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딱 찍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모습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불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거나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부족하다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고르기가 힘들 거예요. 현재는 뭐 조정도 있겠다, 변동성도 있겠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편하고 빠르게 수익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코인들을 잘 골라낼 수가 있는 건지 혹시 그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 방법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트레이더들 중에는 유일하게 저만 사용하고 있는 독보적인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안내사항은 후반부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딱 이 두 가지만 요청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플은 지금 큰 하락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리플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지금 리플의 호재나 상승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다 이슈를 얘기하며 상승을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당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행이지만 정말로 깊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승을 놓칠 때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고 하락이 나올 때는 실제로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비해서 선물에서 숏으로 수익을 해칭한다거나 단기 방향성으로 인한 시드 지키기 또 수익 내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플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들로 인해 상승을 해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장기 관점이에요. 장기 관점. 그럼 제가 지금 하락한다는 취지는 뭐냐? 상승하더라도 크게 꺾일 수 있는 이 타이밍 여기를 조심하자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앞서 설명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게 대체 뭐냐? 이제부터 초보자 입장에서 들어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단어 그대로 캐리, 자산을 들고 있다. 즉 가지고 있는 자산을 트레이드, 거래를 한다는 뜻인데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통화나 자산에 투자하여 금리 차익과 자산 수익을 얻는 거래를 뜻하는 말이에요. 엔캐리는 일본의 엔화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엔화를 사들여서 금리가 높은 미국 달러를 사거나 또 그 달러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사는 등 엔화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걸 엔트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번에 엔트리 트레이드 청산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곧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일본의 금리가 암호화폐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문득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사실상 17년 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의 엔화를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상당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째 변화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알고 매번 엔화를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일본에서 갑자기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대출이자가 늘어나겠죠. 그 금액은 크면 클수록 상당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높아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해놨던 자산시장에서 돈을 빼와야겠죠. 한마디로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엔화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이걸로 샀던 자산들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주식이나 코인, 채권 등등 모든 자산시장에서 매도량이 급격하게 쌓이기 시작해요. 이걸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여러 반응이 일어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런 매도세로 급락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이는 또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물량을 보면 기존 투자자들도 패닉셀이 발생하면서 잇따른 매도 물량이 나타나겠죠. 이때는 고래들도 자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추세가 각인된다면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또 이런 흐름들을 예측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수 자체도 머뭇거리게 되고 연쇄적인 하락스나미에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금리를 지난 7월 말에 0.1에서 0.25로 인상하면서 비트코인은 25%나 급락했고 시가총액이 무거운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때 1987년 10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제2의 블랙 먼데이로 부를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블랙 먼데이 재현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앞전에 금리를 이미 한번 올린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4년도를 기준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조 4천억 달러, 하나로 약 5천조 원이나 되는 경기를 일으키는 금액입니다. 전체 캐리 트레이드가 아니고 엔화만 기준으로 보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재현까지 써가면서 시장이 겁먹을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일본의 금리 인상 예정일은 오는 18일에서 19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봤자 1월에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나온 얘기를 보면 1월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헷갈린다,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뤄질 뿐이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금리는 내리고 일본 금리는 인상하게 되니까 양국의 금리 차이로 인해 엔화는 더 회수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흐름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당장 리플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지금 가격은 10일 동안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작아지면서 모든 것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 이후에는 뭐라고 했죠? 에너지를 모았다가 터뜨리는 거니까 커다란 힘의 발산이 나온다고 했죠. 그 방향이 추세와 호재로만 보면 상승이 맞지만 후퇴를 미리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1시간봉에서 데드크로스와 동시에 장기 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 매물대를 회복하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단기 추세는 반전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꺾이게 되면 모두가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매도 물량을 뱉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전략이라고 해도 알고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때가 반등 타이밍이다 하면서 선뜻 매수하려는 사람들 거의 없겠죠. 이런 거는 선물로만 단기 수익을 낼 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선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매수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즉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 어디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저는 이럴 때 호재나 이슈로 조회수 어그로를 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호재로 인한 낙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시드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해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언제 갑자기 급락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알고 나서 대응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준비만 된다면 첫 번째로 내 시드를 지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락을 오히려 수익으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나 타점들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지 유튜브로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타점의 효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거나 텔레그램에서도 구체적인 신호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각 편한 수단을 활용하시면서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직 저뿐만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홀딩하고 계시거나 남들이 계속해서 자꾸 폭등한다고 말하니까 기회를 한번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으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세하게 정보를 참고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열정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불장 수익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딱 3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가장 편안하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급등 코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쌓인 문자는 너무 많아서
있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자, 제가 이날 공유해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 자 보시면 이쯤에서 타점 신호를 들여서 정확한 진입 근거에 따라 30% 이상 급등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암호화폐 시황 채널 혹은 매매기법 단독 모음들, 그리고 현물거래 선물거래 타점 신호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만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인데, 사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매 기법이에요. 직관적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조정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모두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 영상을 쭉 보신다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실들이라 굉장히 자신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저는 사실 호재를 모를 때도 이거 하나로 계좌를 불려왔고요. 이 기법을 받아서 열심히 활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인증부터 최고의 매매 기법이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해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하루면 숙지가 그냥 끝나는 기법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선들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이때는 조정이 나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동시에 나는 기존의 수익자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매수 타점은 어디냐? 세 가지 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강력한 매수 추세가 시작된다는 신호니까 골든 크로스 직후에 매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 따라서 이만큼의 수익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승장의 맥시멈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추세의 끝판왕 매매 기법이다. 이것은 제가 가이드본으로 정리를 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잡고 매매해보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나는 다 좋은데 시간이 없다 또는 복잡하다, 그런 분들께 제가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로 타점을 직접 받아보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왜 번호로 문자를 받고 있냐? 사실상 문자만큼 빠르고 간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고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서로 간의 통화로 신뢰도 쌓으면서 자세한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수단으로 문자를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그때 추세가 살아있거나 급등할 수 있는 코인만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와 진입 근거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혼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타점을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매매 감각도 쌓이고 동시에 수익도 만들어 가시면서 이번 불장의 수에 무조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홍보만 하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제 실력 하나로 여러분들 수익 전부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최고의 노하우, 최고의 수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 기법이나 급등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기법이면 기법, 급등이면 급등, 텔레그램 입장이면 입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구독자 혜택들 부담없이 직접 체험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